쭈리의 모습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쭈리 대학교 아닌가요? 그 옆에 있는 게 쭈리 공과대학이고,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죠.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학교죠. 예. 그리고 나중에 물론 교수로 있고요. 저 대학교를 가는데 아인슈타인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 입시에서. 그래서 1년 재수해서, 물론 그 아인슈타인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장이. 그래서 1년 동안 잘 재수시켜서, 여기네요. 왼쪽에 보이는 거. 예. 왼쪽이 쭈리 대학교고 오른쪽이 쭈리 공과대학인 것 같습니다. 바로 쭈리 역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아인슈타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쭈리에 도착했으니. 사실은 이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쭈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직업을 못 구하잖아요. 저 대학의 교수가 된 건 나중에 명성을 얻고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얻은 게 임시직을 하나 얻는데, 그게 바로 베른에서 특허청에 거기에서 사무직원으로 임시 직업을 얻습니다. 야, 쭈리 중심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쭈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쭈리 중심가를 흐르는 강이죠. 이게 이제 호수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산과 호수의 나라. 아침 출근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길을 건넙니다. 스위스 쭈리. 쭈리 하면 쭈리 대학교와 공과대학,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생각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야, 뜻하지 않게 여기로 왔는데 정말 풍경이 스위스네요. 예. 절대로 이 그림을 보고 여기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다리 난간에 사랑의 맹세 자물쇠를 다 채워놨네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나 저런 자물쇠를 채웁니다. 저렇게 채우면 잘 지키겠죠? 10년, 20년 후에서 와서 자물쇠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스위스 쭈리 강을 따라서 저 아름다운 두 교회 시계탑이 보이시죠? 예,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좀 달라요. 큰 장식보다 저렇게 시계를 하거나 아니면 벽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벽에다 그림을 그려서, 로마나 다른 나라들은 뭔가 조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이제 스위스입니다. 바로 쭈리 대학이 보입니다.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제법 좀 올라와야 되지만, 뭐 옛날 대학 다닐 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대학 다닐 때도 강의실이 이런 식으로 언덕에 좀 배치가 돼 있어서 1학년 때 뛰어다니면서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University and ETH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쭈리 대학하고 ETH 공과대학이 여기 같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유, 아름다운 계단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도 살고 독일에서도 살고 뭐 스위스에서도 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 결국은 나치 독일을 굉장히 싫어했죠. 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교수를 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가서 어느 대학교 교수를 한 건 아닙니다. 이쪽에서 쭈리 공과대학에서나 쭈리 대학교에서는 교수를 했는데, 거기는 프린스턴 고등과학연구소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언덕이 숨이 찹니다. 제가 짐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에 하나 있죠? 가슴에 있죠? 등에도 있습니다. 백이. 짐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도 와, 이게 무슨 꽃이죠? 영춘화 전에 피는 꽃. 아닌가요? 이게 유니버시티고 저게 공과대학인 것 같은데요. 왼쪽에 이렇게 철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고전적인 석상이 이렇게 입구에 있고요. 물어봐야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저 문을 열고 매일 다녔겠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했겠죠. 지금은 뮤지엄도 이 안에 들어있네요. 네. 학생들이 언덕으로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대학교 입구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정확히 물어봤습니다. 이게 유니버시티고 이게 공과대학입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건물이 왼쪽에는 약간 뭔가 기계 같은 게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장식품이, 예, MIT나 포항공대 가면 있을 것 같은 기계가 있고요. 오른쪽 이 왼쪽 빌딩에는 약간 석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오래된 클래식한 대학이고, 이게 모던한 테크놀로지 중심 대학이겠죠.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얘기를 하나 꺼낼까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사실 상대성 이론이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건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광전자 이론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거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광자, 그 당시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빛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기 시작을 한 거죠. 광자라는 거를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알갱이로 움직인다. 어느 순간에 파동으로 움직이다. 어느 순간에는 알갱이로 성질을 보여준다. 이런 걸 해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결국은 전자니까 그게 지금 양자역학 이론의 핵심이 되는데, 본인이 그걸로 노벨상을 받아놓고 나중에 양자 이론을 다른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 양자 이론을 아주 격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게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양자 이론을 반대한 겁니다. 양자 이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를 배경으로 아인슈타인 얘기를 합니다. 양자 이론은 기본적으로 확률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물리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불교 철학이나 비슷하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조금 달라요. 양자역학은 확률로 얘기합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비 올 확률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비 올 확률이 20%다 그러면 저는 우산을 준비 안 할 것 같아요. 내일 비 올 확률이 80%다 그럼 저는 우산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내일이 되어 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 전자의 움직임이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바로 그 광전자, 그 전자의 움직임을 확률로밖에는 예언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인데,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유명한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혹시 이게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의미로 요새 쓰이는데,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마치 우리가 운명을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이는데, 사실 그런 뜻 아니고요. 확률로 세상을 만들진 않았다라는 그 아인슈타인의 주장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내가 저지른 제일 일등일수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거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했냐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할 뿐만 아니라 그놈의 주사위를 던져놔서 어디에 던졌는지 우리를 찾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따라서 광전자 이론을 아이디어를 떠올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찌리대학교입니다. 정면에 이렇게 여인과 남성, 아주 정말로 건강해 보이는 남성과 한 여인이 이렇게 석상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둥그런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찌리히 이렇게 쓰여 있네요. 반갑습니다. 아인슈타인 씨. 여기서 공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죠? 예, 교수도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당신의 흔적을 찾으려 여기까지 와 봤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흔적을 내가 여기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당신이 느꼈을 그 느낌, 그 공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찌리대학교 캠퍼스에 여러 가지 보라색, 분홍색, 하얀색 들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입니다. 예, 찌리대학교는 여전히 학생들로 강의실이 가득 차 있겠죠?